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꼬이는 것 같고 어지러워서 한 발짝도 제대로 못 댈 때. 그냥 어지럼증이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나요?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경색, 뇌출혈이라고도 부르는 이 무서운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갑자기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살아남더라도 절반 이상이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두려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도 마트에서 단돈 2,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흔한 음식으로 말이죠. 설마 그런 게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건 꼭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혈관이 왜 막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도입부 위기감과 몰입. 여러분, 뇌졸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뇌졸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고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멀쩡히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라는 말. 국내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이 1년에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30%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거나 한 달 안에 사망하십니다. 살아남으신 분들도 절반 이상이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시거나 말을 못 하시거나 기억을 잃으십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밥도 누가 먹여줘야 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상황을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한번 뇌졸중이 왔다가 회복하신 분들의 경우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40%가 넘는다는 겁니다. 한 번 왔으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집안은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게 함정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어도 뇌졸중에 걸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혈관 속에 쌓이는 독소와 찌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심지어 숨쉬는 공기 속에도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때가 끼는 것처럼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청소 기능이 활발해서 이런 찌꺼기들을 잘 걸러내고 배출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청소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쌓인 찌꺼기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면서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또는 딱딱해진 혈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뇌 속에 피가 고이는 게 뇌출혈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가서 비싼 검사 받고 평생 약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감과 신뢰 형성.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혈관도 늙는 거지 뭐.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정상이라던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약 먹으면 되지 않나? 요즘 좋은 약 많잖아. 저는 지난 20년 넘게 건강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의료 시스템이 그동안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거예요. 혈관 건강은 단순히 혈압 수치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혈관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매년 건강검진에서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나는 건강해라고 자신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혈압이 정상이어도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거나 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막히는 거예요. 마치 좁은 길에 차가 많아지면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처럼요. 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인데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도 가려 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린다고 하셨어요. 병원 가서 MRI도 찍어봤는데 나이 들면 다 그래요라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그분은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건강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게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의사는 나이 탓이라고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혈관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쌓인 찌꺼기도 줄일 수 있고 새로 쌓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 70대, 80대가 되어서도 혈관 나이가 50대, 60대처럼 젊게 유지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난 분은 아니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와 해결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68세.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결혼해서 자식 셋 낳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쉴 틈 없이 일하셨죠. 60대 초반에 남편이 먼저 가시고 나서는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나는 아직 팔팔하다며 혼자 사는 걸 고집하셨어요. 실제로 순자 할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텃밭도 가꾸시고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렇게 활기차게 사셨어요. 그런데 65세 즈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묵직하고 어지러웠어요. 어제 늦게까지 TV 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가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냉장고 문 앞에 섰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했고요. 건망증이 생기나 보다. 나이가 나이니까 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67세 되던 해 겨울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과일 가게 아저씨가 붙잡아줘서 안 넘어졌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으시네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고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안심이 되는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그럼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한 거지? 왜 자꾸 어지럽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리에 힘도 없는 거지?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해줬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드세요.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을 먹으면 더 어지럽고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TV 광고에서 본 혈액순환에 좋다는 제품, 홈쇼핑에서 파는 혈관 청소한다는 건강식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여가며 먹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먹으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으면 불안하고. 그렇게 1년 넘게 건강식품에 의존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색이 안 좋다. 건강식품 그렇게 먹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거 보면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까지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순자 할머니는 건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바로 혈관 속 찌꺼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혈압이 정상이어도 혈당이 정상이어도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면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찌꺼기를 없애려면 약이나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 순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음식으로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잃을 게 없었어요. 비싼 건강식품 끊고 매일 마트에서 2,000원짜리 그 음식을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2달째 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거웠어요. 어지러운 증상도 줄어들었고요. 3달째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전에는 2층까지 올라가면 헉헉거렸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6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냉장고 앞에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친구들 전화번호도 예전처럼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할머니 혈관 상태가 1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무슨 특별한 거 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마트에서 사온 음식 하나 꾸준히 먹었을 뿐이에요. 지금 순자 할머니는 70세가 넘었지만 65세 때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다니고 텃밭일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허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순자 할머니라는 분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실제로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직접 봐왔고요. 그렇다면 대체 그 음식이 뭘까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졸중이 생기는 진짜 원인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아서 당뇨가 있어서 뇌졸중이 생긴다고 알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뇌졸중의 진짜 원인은 혈관 속 찌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도관을 오랫동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면서 물이 잘 안 나가죠. 심하면 아예 막혀버리기도 하고요.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깨끗하고 탄력 있는 혈관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찌꺼기를 의학 용어로는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플라크는 뭘로 만들어질까요? 콜레스테롤, 칼슘, 염증세포,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각종 노폐물들이 뭉쳐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부엌 싱크대 배수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음식 찌꺼기, 기름때, 비누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처럼 혈관 벽에도 이런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 젊었을 때는 왜 괜찮았을까요? 우리 몸에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찌꺼기를 치우고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청소부 세포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청소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는 안 되는데 찌꺼기는 계속 쌓이니까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생기면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혈관이 좁아지면서 피가 잘 안 통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면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아까 순자 할머니가 겪었던 증상들이죠. 둘째, 쌓여있던 찌꺼기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혈액을 타고 흘러가다가 더 좁은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셋째, 딱딱해진 혈관은 탄력을 잃어서 쉽게 터집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하면 터지면서 뇌출혈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10년 전부터 조금씩 쌓여왔던 건데 몸이 최대한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는 순간 터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찌꺼기는 왜 쌓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지방이나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노폐물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게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둘째, 식습관입니다. 짜게 먹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야채는 적게 먹으면 당연히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가난해서 제대로 못 먹다가 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셋째,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찌꺼기가 그대로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마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바닥에 진흙이 쌓이는 것처럼요. 넷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 손상된 부위에 찌꺼기가 더 잘 쌓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손상된 혈관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요.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관 속에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다고, 당뇨약을 먹는다고 이미 쌓인 찌꺼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은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을 조절해서 더 이상 찌꺼기가 쌓이는 걸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쌓인 걸 청소해주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쌓인 찌꺼기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음식에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체 그 음식이 뭐냐는 거죠.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루 먹었다고 혈관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순자 할머니처럼요. 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에이, 양파? 그거 누가 몰라요?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양파는 흔한 음식이죠.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고 어느 집 부엌에나 있는 그 양파. 하지만 정작 이 양파가 우리 혈관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양파가 왜 혈관에 좋을까요?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바로 우리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청소를 할까요? 첫째, 퀘르세틴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입니다. 마치 기름때에 세제를 뿌리면 녹아내리는 것처럼 퀘르세틴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액 속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우리 간에서 이걸 처리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둘째, 퀘르세틴은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나 나쁜 음식 때문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부위에 찌꺼기가 쌓인다고. 퀘르세틴은 이 염증을 진정시켜서 새로운 찌꺼기가 쌓이는 걸 막습니다. 셋째, 퀘르세틴은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피가 끈적끈적하면 혈관 벽에 달라붙기 쉽고 막히기도 쉽죠. 퀘르세틴은 피를 맑고 묽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넷째, 퀘르세틴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듭니다.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도 터지지 않게 보호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양파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또 이미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들도 양파를 6개월 이상 먹었더니 혈관 두께가 줄어들고 혈류가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파 하나로 그게 가능할까요? 뭔가 더 강력한 약이나 건강식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약해질 뿐이죠. 양파는 그 능력을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은 대부분 합성 성분입니다. 우리 몸이 익숙하지 않은 물질이에요. 반면 양파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먹어온 자연식품입니다. 우리 몸이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양파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만 양파는 음식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파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파를 중심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분명히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냥 양파 반찬으로 먹으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양파를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이제부터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혈관 건강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따라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고요? 양파의 퀘르세틴은 열에 약합니다. 익히면 일부가 파괴되거든요. 물론 익혀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생으로 먹을 때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양파는 맵고 자극적인데 어떻게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운맛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파를 얇게 채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매운 성분이 물에 빠져나가서 훨씬 순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담그면 퀘르세틴까지 빠져나가니까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물에서 건진 양파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고 올리브유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소금 약간을 넣어서 무쳐 드세요. 이렇게 하면 매운맛은 거의 없어지고 아삭아삭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올리브유를 꼭 넣으세요. 왜냐하면 퀘르세틴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올리브유가 없으면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게로는 약 100g 정도예요. 이 정도면 혈관 건강에 필요한 퀘르세틴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 개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먹어보시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얇게 채 썰면 한 접시 정도밖에 안 돼요. 밥 먹을 때 반찬으로 곁들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단, 처음부터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양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일주일은 4분의 1개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3분의 1개, 그 다음 주에는 반 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녁 식사 때 먹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관은 밤에 회복되고 재생되거든요. 자는 동안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거죠. 특히 저녁 7시 이전에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양파를 골라야 할까요? 보라색 양파, 즉 자색 양파가 가장 좋습니다. 자색 양파에는 일반 양파보다 퀘르세틴이 2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자색 양파가 없으면 일반 흰 양파나 노란 양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거니까요. 양파를 고를 때는 단단하고 무거운 걸 고르세요. 껍질이 마르고 광택이 나는 게 신선한 양파입니다. 싹이 나거나 무른 부분이 있으면 피하세요. 다섯 번째,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빨리 상합니다. 상온에서 그물망에 넣어 매달아 두거나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한번 자른 양파는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2-3일 안에 드세요. 여섯 번째,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양파를 먹을 때 설탕을 넣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매운맛을 줄이려고 설탕을 넣는데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서 오히려 혈관에 안 좋습니다. 대신 식초를 넣으세요. 식초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먹은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양파가 혈관 찌꺼기를 녹이면 그걸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노폐물이 소변으로 잘 나갑니다. 일곱 번째, 양파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정말 생양파를 못 드시겠다면 양파즙으로 드셔도 됩니다. 양파 반 개에 사과 4분의 1개, 당근 조금, 물 반 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아침에 공복에 드세요. 단, 양파즙은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즙보다는 익힌 양파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익힌 양파를 드실 때는 살짝만 익히세요. 쪄서 드시거나 올리브유에 살짝만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푹 삶거나 오래 볶으면 퀘르세틴이 거의 다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여덟 번째, 효과를 높이는 방법. 양파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늘도 양파처럼 혈관 청소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양파의 퀘르세틴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양파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양파를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전자레인지는 고온으로 빠르게 가열하기 때문에 퀘르세틴이 거의 다 파괴됩니다. 양파를 기름에 튀기지 마세요.
튀김옷 입혀서 튀긴 양파링 같은 건 오히려 혈관에 나쁩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올리거든요. 양파를 너무 오래 불려두지 마세요. 30분 이상 물에 담가두면 퀘르세틴이 물에 다 빠져나갑니다. 10번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파는 하루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순자 할머니도 6개월은 먹었잖아요. 매일 먹기 힘드시면 일주일에 5일만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세요. 오늘 양파 먹었다 하고 동그라미 치면서 드시면 성취감도 느끼고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이 어렵지 않죠?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양파 사서 집에서 간단하게 준비해서 매일 조금씩 먹으면 됩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혈관이 깨끗해질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양파만 먹고 다른 건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양파를 먹으면서 동시에 나쁜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양파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양파는 자극적이라서 위를 쓰리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생양파 대신 살짝 익힌 양파를 드세요. 쪄서 드시거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위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효과는 생양파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꾸준히 먹으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밥을 먹으면서 또는 밥을 먹고 나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양파를 많이 먹으면 피가 너무 묽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파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양파 반 개가 아니라 4분의 1개 정도만 드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양파를 먹기 시작한 후에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면 즉시 양을 줄이시고 병원에 가세요. 셋째,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하니까 양파를 드시면서 평소보다 더 자주 혈당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주치의에게 양파를 먹고 있다고 알려서 필요하면 약 용량을 조절하세요. 넷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에도 칼륨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양파를 드세요. 대부분은 하루 4분의 1개 정도는 괜찮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양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게 과하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양파 반 개 정도는 전혀 문제없는 양입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하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여섯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드물지만 양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양파를 먹고 나서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숨이 차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일곱째, 수술을 앞두신 분들. 양파는 피를 묽게 만들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양파를 중단하세요. 수술 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다시 드시면 됩니다. 여덟째,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일반적인 음식 양으로 양파를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 목적으로 과량 섭취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홉째, 고령자 중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 80세 이상 고령자 중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와 약의 상호작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먹고 있는 약이 5가지 이상이면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10번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양파를 먹고 나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심한 폭통이나 설사, 가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호흡곤란. 여러분, 이런 주의사항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은 양파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건강식품이든 약이든 심지어 물도 가하면 독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치의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이상하면 즉시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순자 할머니가 양파를 꾸준히 먹고 1년이 지났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수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깼었어요. 화장실도 가고 그냥 잠이 안 와서 뒤척이기도 하고. 그런데 양파를 먹기 시작하고 3개월쯤 지나니까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시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으니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변화는 기억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려고 했더라? 하고 자주 까먹었는데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친구 전화번호도 예전처럼 기억나고 어제 뭐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도 잘 기억났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했어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 보고 오면 오후 내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 갔다 와도 그리 피곤하지 않고 계단도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종종 우울했었어요.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양파를 먹으면서 몸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따라서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다섯 번째는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지럽고 피곤해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복지관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네 봉사활동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순자씨 요즘 젊어지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죠. 여섯 번째는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1년 후 다시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머니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졌어요. 1년 전에는 혈관 벽이 두껍고 딱딱했는데 지금은 훨씬 부드러워졌네요. 혈액순환도 좋아졌고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양파 반 개씩 먹었을 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음식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뇌졸중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언제 쓰러질까 하는 두려움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 걱정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순자 할머니는 70세가 넘었지만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요. 너무 늦기 전에 양파의 힘을 알게 됐으니까. 만약 그때 포기하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겼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침대에 누워있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6개월은 지나야 좀 나아진 것 같다 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증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전체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양파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물 마시기.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이 왜 중요할까요? 양파가 혈관 찌꺼기를 녹이면 그걸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그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단,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해서 하루 물 섭취량을 정하세요. 둘째, 걷기.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편한 속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딱 좋습니다. 걷기가 힘드시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TV 보면서 10분, 전화 통화하면서 10분. 이렇게 하루에 30분만 움직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셋째,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채로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목을 돌리고.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거든요.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으세요. 뒷다리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쭉 펴세요. 10초 유지하고 다리를 바꿔서 반복하세요. 양쪽 다리를 각각 5번씩만 해도 좋습니다. 넷째, 식습관 개선. 양파를 먹으면서 동시에 혈관에 나쁜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할 음식. 짠 음식,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국물 음식 줄이시고 김치도 짜지 않게 드세요. 기름진 음식, 삼겹살, 튀김, 패스트푸드 같은 건 가끔만 드세요. 단 음식, 설탕, 사탕, 빵, 과자 같은 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가공식품,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혈관에 나쁜 첨가물이 많습니다. 늘려야 할 음식. 채소 하루 3끼 중 2끼는 채소 반찬을 드세요. 특히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과일, 사과, 블루베리, 키위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이 좋습니다. 하루 한 2개 정도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을 드세요. 견과류 하루 한 줌 정도. 호두, 아몬드가 특히 좋습니다. 잡곡밥, 흰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을 섞어 드세요. 다섯째, 수면 습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세요. 우리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자야 혈관도 제대로 회복돼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마세요. 밝은 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관의 최대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 하루에 3번, 5분씩만 깊게 숨 쉬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취미생활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사람 만나기 혼자 있지 마시고 친구들, 가족들과 자주 만나세요. 대화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자연 속 걷기,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곱째, 금연과 절주. 담배는 혈관의 최악입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60대, 70대의 담배를 끊어도 혈관 상태는 좋아집니다. 술은 하루 소주 한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가장 좋고요. 술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여덟째, 정기검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혈관 초음파 검사도 받으세요. 검사 결과가 나쁘면 의사와 상담해서 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양파를 먹고 있다는 것도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아홉째, 체중 관리. 비만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급격하게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한 달에 1kg씩 천천히 빼세요. 체중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몸의 느낌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고 옷이 편해지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10번째, 긍정적인 마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하고 외쳐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 습관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물 많이 마시기. 다음 주에는 하루 30분 걷기. 그 다음 주에는 채소 반찬 늘리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혈관도 깨끗해질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상이라는데 왜 나는 불편하지? 하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혈관 속에는 찌꺼기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청소하는 건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양파.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음식.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루에 양파 반 개, 3개월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달째, 3달째 되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가볍고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밤에 더 깊이 주무시게 되는 걸.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회복 능력을 깨우는 겁니다. 양파가 그 열쇠를 제공하는 거죠. 물론 양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고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식습관도 개선하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양파 한 봉지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때 양파 샐러드를 만들어 드세요. 내일 아침에는 침대에서 5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모레부터는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3개월 후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도 67세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70세가 넘었지만 65세 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밤 양파를 드세요. 내일 아침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모레 산책을 나가세요. 여러분의 뇌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줘, 나 힘들어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양파 하나로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과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실천하는 것도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오신 강한 분들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그 영상을 보길 정말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밤은 편안하고 아침은 가벼우며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양파를 먹어보신 분들, 효과를 보신 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또 다음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